앞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디 공급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계정 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아이디 공급자, 옥타의 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옥타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모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IDP를 활용을 해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는 싱글 어카운트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싱글 어카운트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을 해주니까 좋고, 그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 계정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느 사이트에 접근 가능한지를 하나의 뷰에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사이트 자체는 점점 분리되고 단편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회사를 합병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지사를 해외에 설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합병되는 회사가 이미 클라우드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지역별로 어떤 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사이트를 별도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부서가 사용하는 몇 개의 클라우드 사이트들이 모이게 되면 회사 전체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프로덕트의 수는 많아질 테고, 이로 인한 관리의 복잡도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프로덕트의 수가 많아질수록 관리의 단일한 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트라는 개념은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는 사이트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디무브랑 디무브 EU라는 사이트가 있다면 어떤 사용자는 디무브 EU랑 디무브에 접근을 해야 될 거고, 어떤 사용자는 디무브 EU에만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권한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각각 사이트별로 개별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틀라시안은 이제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이제 기업 전체가 사용하는 지라, 컴플런스, 서비스 매니지먼트, 비트버켓과 같은 모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제품의 계정 및 접근 권한을 통합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직은 이제 관리자가 특정 메일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을 함으로써 조직이라는 것을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만약에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까 우리가 그 도메인 인증, 소유권 인증을 받았던 조직 내에 자동으로 사용자가 매핑이 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조직이라는 메뉴 뷰에서 제공되는 매니지드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런 계정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틀라시안 억세스라는 제품이 별도로 있는데, 이 아틀라시안 억세스는 아까 그 오거니제이션 개념 위에서 동작되는 제품인데요. 여기에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 위에 그 사용자 프로비저닝, 그리고 사물 싱글 사인온, MFA, 그 다음에 계정 관리 정책 같은 것들을 포함함으로써 우리가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보안을 좀 더 강화하는 어떤 그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아틀라시안 억세스에는 이 사용자 프로비저닝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자 동기화, 즉 유저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틀라시안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때 이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틀라시안은 억세스를 스킨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옥타나 애저 AD, 원로그인, G수트와 같은 기존에 있던 아이디 프로바이더에서 제공되는 사용자나 그룹 정보 같은 것들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옥타를 예로 들면 옥타의 사용자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때 아틀라시안 억세스에 해당 정보를 가져온다든가, 또 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지라나 컴플런스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했을 때 이점은 앞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신규 직원이 온보딩 했을 때 권한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고 권한 매핑을 쉽게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이제 비용 관리 부분인데, 보통 이제 클라우드 사이트들은 그 쓴 만큼 비용을 과금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사이트 역시도
사용자 계정 단위로 과금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퇴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한 시점에 퇴사자의 계정을 디저블 시켜준다면 우리가 클라우드 비용을 적절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 프로비저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그룹 동기화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서 이 그룹 기반으로 접근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권한을 나눠 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조직 관리자, 그리고 사이트 관리자, 각 제품의 관리자, 그리고 각 제품의 어떤 하부 단위의 모듈의 관리자,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특정 사용자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라고 아틀라시안에서는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 로그를 통해서 누가 언제 권한을 부여받았고 또 그룹이 수정됐는지 같은 것들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시안 억세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이제 투팩터 인증이나 패스워드 정책을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인증을 강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옥타나 애저 AD,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이제 그 IDP를 통해 가지고 SAML 싱글 사인온을 또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인증을 강화를 하실 수가 있죠. SAML 싱글 사인온을 사용을 하면 아이디 제공자와 직접 인증 정책을 설정할 수 있고, IDP 대시보드에서 클릭 한 번으로 아틀라시안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증가한다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시안의 액세스의 AD와 연계 이제 모듈은 대충 이제 이런 형태를 띌 거거든요. 그래서 옥타가 AD와 다이렉트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타가 AD에 있는 사용자 정보를 프로비저닝하고, 옥타가 또 액세스와 연계해서 액세스에 AD로부터 가져온 사용자들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액세스라는 그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온프람에 있는 AD의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사이트의 계정 관리를 수행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좀 길게 얘기를 했었던 내용을 좀 서머라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와 같은 이제 개방적인 구조의 환경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랑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중앙 집중화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틀라시안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그 어거니제이션 조직을 활용을 하면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모든 계정을 하나의 뷰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옥타의 사용자 프로비저닝 기능을 통해서 액세스와 연계를 하면 하나의 아이디 관리 체계를 통해서 인증 및 권한 관리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는 사용자에게 싱글 사인온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클라우드 환경에 접근하게 함과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단일한 아이덴티티 관리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을 강화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권한 감사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보안도 강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번에는 액세스와 그 옥타에 연계하는 부분을 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사이트에 좀 로그인을 해볼 거예요. 저희 데모 계정 같은 경우에는 Gsuite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라서 구글로 로그인을 할 거고요. 구글의 패스워드로 아틀라시안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바로 권한 관리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관리 메뉴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어드민 메뉴로 이동을 할 거고요. 어드민 메뉴로 이동을 하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이트에 처음에 가입하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도메인 인증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 소유권 인증을 받을 거고요. 저는 이제 텍스트 레코드 기반으로 DNS를 통해 가지고 도메인 인증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아직 이 텍스트 레코드를 저희 도메인 서버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이 실패했고요. 요건 조금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옥타에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검색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옥타를 통해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고
아까 워크스페이스 추가했듯이 애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클라우드에 대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 대한 싱글 사인온 구축이 가능하시고, 이번에는 사인온 옵션으로 이번에도 일단 웹인증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할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쌈을 설정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쌈을 설정도 뒤에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똑같이 또 이제 사용자를 어사인 해야 되겠죠? 어사인 하는 거는 좀 뒤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 구축되어 있는 AD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이번에는 옥타에다가. 그래서 그 설정하는 방법을 보시면 옥타 에이전트라는 것을 도메인, 그 AD 도메인의 도메인 멤버 서버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옥타 에이전트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그 중간에서 옥타에 AD의 인증 정보를 던지고 또 AD에 있는 그 사용자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옥타에 던지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는 저희 그 테스트 AD 서버에 도메인 컨트롤러에 저희는 바로 설치를 했어요. 옥타 에이전트를 바로 설치를 했고, 지금 에이전트가 구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에이전트 구동했을 때 썼던 서비스 어카운트가 지금 그 도메인 관리자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서 포함시키고 자동적으로 재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AD 서버의 OU는 그 HQ OU에 있는 내용만 불러올 거고요. HQ OU에는 우리가 이제 불러와야 될 계정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IT 디비전 OU랑 매니지먼트 디비전 OU에 2개 정도의 계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그룹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비저닝, 그 AD 연결 설정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옥타를 통해서 AD 프로비저닝을 진행을 할 거고, 사용자 정보와 그룹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AD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했으니까 사용자 정보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잘 동작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프로비저닝 메뉴로 이동을 해서 옥타로 가져오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 OU를 다 불러올 건 아니고 HQ OU 하위에 있는 애들만 불러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룹이랑 이제 사용자 정보에 대한 OU를 기본적으로 UI를 통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세이브를 누르면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풀 임포트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D에서 사용자 정보와 그룹 정보를 옥타로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어사이먼트 컨펌 하면 사용자가 옥타의 people 쪽에 사용자 계정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벨로퍼 A, 제가 이제 AD에서 불러온 계정이고 마이 컴퍼니도 AD에서 불러온 계정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시 억세스로 이동을 해서 아까 이제 저희가 했던 도메인 베리피케이션은 다 끝났죠. 이번에는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옥타에서 억세스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들을 좀 훑어보고 있어요. 사용자 프로비저닝은 말 그대로 사용자 프로비저닝일 거고, 지스트랑 다이렉트로 연계 가능한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스트랑도 다이렉트로 붙이실 수가 있어요.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위해서 별도의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를 만들면서 생기는 베이스 URL과 API 키를 활용을 해서 아까 저희가 옥타에서 셋업을 했던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프로비저닝 옵션에 해당 정보를 입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양방향으로 그 유저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 기본 URL 복사해서 어디든가 붙여놨고요. API 키도 복사해서 어딘가에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옥타로 넘어가야 되겠죠? 옥타로 넘어와서 어플리케이션 메뉴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로 들어가겠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프로비저닝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메뉴를 통해서 우리는 아틀라시안 억세스와 옥타의 계정을 통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뭔가 개발이나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UI에 제공되는 메뉴들만 클릭함으로써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LDAP 베이스로 계정을 관리를 할 때 뭐 스키마 설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프로퍼티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나중에 좀 이제 신경을 써서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이제 어트리뷰트들, LDAP 어트리뷰트들에 대한 설정이 나중에 필요한데, 이 부분도 사실 거의 디폴트 값으로 다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저희가 이제 사용자별로 개별로 어사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제가 Gist, 그러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불러온 그룹이랑 AD에서 불러온 그룹을 어사인을 해놨어요. 근데 저 그룹 내에 사용자가 없는 상태라서 사용자를 또 추가로 어플리케이션에 어사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 정도의 계정을 어사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억세스에서 해당 계정들이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는지, 저 4개의 계정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3개가 있고 AD 계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억세스로 다시 넘어와서 억세스에서 아까 만들어놨던 디렉토리를 볼 거예요.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새로 사용자, 동기화된 사용자가 4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뭐 디렉토리에 대한 로그들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 사용자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디렉토리 안에 관리되는 계정으로 다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디벨로퍼 A는 AD에서 불러온 계정이고, 나머지들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가져온 계정입니다. 여기서 접근 권한 같은 것들을 이제 그룹 단위로 넣으실 수가 있고, 한 군데서 수행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단일 계정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갔지만, 그룹 단위로 해서 넣게 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접근 권한을 넣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실제로 해볼 텐데요. 지금 디벨로퍼 A라는 계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저희는 현재는 이네이블 되어 있는데 계정을 이제 옥타에서 디액티브 처리를 해볼 거거든요. 디액티브를 했을 때 이 계정이 억세스에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사용자가 하나가 빠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옥타를 통해서 AD에 있는 정보를 프로비저닝하고, 이거를 억세스, 그러니까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 동기화하고, 그리고 옥타를 통해서 사용자 계정을 한꺼번에 디저블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연계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하는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수가 많다면 굉장한 편의성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쌈을 설정하는 부분을 좀 이제 수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워크스페이스에서 했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사인온 설정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증 정책을 쌈을로 바꾸고, 쌈을 바꾼 부분에서 제공되는 가이드 통해서 쌈을 설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살짝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쌈을 설정에 대한 가이드가 있죠. 이거를 저는 억세스에 똑같이 넣을 거고요. 억세스에 똑같이 넣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억세스에 똑같이 넣으면 쌈을로 로그인이 가능해지시게 되세요. 지금 이제 쌈을로 로그인하고 있거든요. 또 아틀라시안의 그 억세스에는 인증 정책이라는 걸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계정별로 투팩터 인증을 설정을 한다든가, 아까 쌈을 싱글 사인온 같은 것들을 계정별로 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책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저희가 썼던 옥타 베리파이를 이용한 MFA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데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아까랑 똑같이 이제 MFA를 구성을 하고 실제로 MFA를 통해 가지고 아틀라시안에 로그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푸시 알림을 받아 가지고 똑같이 구성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틀라시안 그 억세스와 그 옥타를 연계를 해서 AD에 있는 계정 정보를 프로비저닝하고 또 옥타에서 제공되는 어떤 아이덴티티 관리에 대한 정책들을 설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보안을 좀 더 강화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Q&A 세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잠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옥타를 통한 아틀라시안 계정 관리 시 아틀라시안 자체 로그인도 가능한 건가요? 뭐 이런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아까 정책 설정을 통해 가지고 구분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기업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기반의 클라우드 계정 관리를 수행을 하시려고 하실 때 이제 고려할 사항들을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통합 계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짓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SaaS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건지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제공되는 또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인증 정책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죠. 거기에서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도 있네요. 데모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GUI 환경에서 진행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옥타는 이제 아까 옥타 API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웹훅이나 레스트로 필요한 기능들을 호출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파이썬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API를 호출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파이썬 모듈로 직접 이제 개발해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손쉽게 아이디 관리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은 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저희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